이번 강의에서는 바이트 스트림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자바에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줄여서 IO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과 외부의 어떤 환경에 있는 파일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로부터 어떤 값을 읽어온다든지 아니면 출력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피커에 어떤 소리를 출력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스피커에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어떤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리를 입력을 받는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죠. 입력을 받을 때는 인풋 스트림을 생성해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인풋 스트림, 출력은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앞에 파일이 붙어 있을 때는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파일로부터 읽어올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 그리고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출력을 한다든지 할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람다 스트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IO에 있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람다 스트림의 스트림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IO를 위한 클래스들은 java.io 패키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할 때 이 생성자의 아규먼트로 파일의 경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있는 test.txt라는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인풋 스트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로를 적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경로에는 상대 경로가 있고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챗 GPT나 이런 곳에 한번 입력을 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절대 경로라는 것은 내 컴퓨터의 보통 제일 상위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부터 test.txt라는 파일이 있는 곳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를 전부 다 적는 것이 절대 경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파일이 어디 위치하든 그 절대 경로를 쓰면 항상 그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상대 경로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코드를 적는 이 파일을 기준으로 위치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경로라는 거죠. 보통 이클립스에서 ./라고 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말하는데 내 프로젝트 폴더가 현재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고 적지 않는다면 C 드라이브 밑에, 내 문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프로젝트 이름 밑에, src 이런 식으로 쭉 다 적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상대 경로를 적으면 이 폴더라는 가정하에 여기서부터 경로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는 현재 디렉토리라고 했었죠.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src 디렉토리, src 폴더는 이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아래에 패키지는 폴더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죠. com.lcomputerstudy.books.java.ch01 이라면 com 폴더 밑에 lcomputerstudy 폴더 밑에 books 밑에 java 밑에 ch01 폴더 아래에 이런 파일들이 위치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com 밑에 lcomputerstudy 밑에 books 밑에 java 밑에 챕터 21 밑에 있죠. 그럼 챕터 21 밑에 test.txt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이 두 줄의 문자열이 적혀있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로부터 어떤 문자열들을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이 경로 ch21 아래에 out1 다시 파일 아웃풋 스트림 1.txt라는 파일에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이 파일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실행하실 때 이 파일을 클릭해야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꼬이는 경우에는 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안 된 경우에는 이 파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1.txt를 삭제해서 없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선택하고 F5 또는 리프레시를 선택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다시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했기 때문에 out1 다시 파일 아웃풋 스트림 1.txt가 생성이 된 거죠. 파일 인풋 스트림을 oldin 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oldin.read라고 하면 이 test.txt에 있는 문자열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온 데이터의 유니코드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니코드를 C에 저장을 합니다. 더 이상 읽어올 게 없을 경우에는 -1을 반환하기 때문에 -1과 같지 않다면 read 메소드를 이용해서 읽어와서 int 타입의 변수 C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ld out, 그러니까 file out stream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write 메소드를 호출하고 해당 C 변수를 출력을 하면 이 파일의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이트 스트림스, 그러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 붙어 있는 것들은 파일을 처리할 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유니코드는 자바에서 처리하는 유니코드가 2바이트, 3바이트 이렇게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1바이트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 바이트 스트림스는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운영체제나 JDK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한글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트 스트림스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나 동영상 같이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면 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어떤 다른 그 외의 파일들을 처리할 때 바이트 스트림스를 주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 배우게 될 캐릭터 스트림스는 이제 문자열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바이트 스트림스를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영어는 아스키 코드로도 다 처리가 되고 그 말은 1바이트 안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글도 써야 되고 여러 나라의 말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바이트 스트림스는 따로 다른 작업을 해줘야지 제대로 처리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맥에서는 이 실행해서 출력된 out1-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확인을 해보면 한글로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윈도우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트 스트림스는 문자를 처리할 때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캐릭터 스트림스를 사용한다. 바이트 스트림스는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파일들을 처리할 때 바이트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파일들을 입력받거나 출력받을 때 바이트 스트림스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있는 read 메소드나 write 메소드는 IO exception을 throws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IO exception은 checked exception이죠. 그래서 try catch를 안 해주면 컴파일 타임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try catch로 무조건 묶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파일에 권한이 없다든지 파일이 오류가 났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try catch를 무조건적으로 하게끔 IO exception을 throws 하고 있습니다. write도 마찬가지죠. 쓰려고 하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권한이 없다든지 하면 쓸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checked exception으로 IO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try catch로 묶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그러니까 IO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나 이런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나서는 자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방법은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하면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트림을 생성하다가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생성하다가 예외가 발생이 돼서 인스턴스가 없는데 클로즈를 실행하려고 하면 여기서 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문으로 널과 같지 않을 경우에 클로즈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뒀습니다.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 자원을 반납하는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닫다가 또 예외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외를 또 try catch로 처리를 해서 print stack trace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IO를 사용할 때는 거의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바가 1.8부터 이 닫는 코드가 반복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불편하고 쓸데없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try with resources라는 구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 try with resources라는 구문을 사용을 하면 굳이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안 해줘도 자동으로 이 괄호 안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원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클로즈를 적어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 방식보다 아래에 이 방식을 쓰는 게 훨씬 코드도 간결해지고 직관적이겠죠. 예전에 try with resources 구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클래스를 try 이 괄호 안에 다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에 한해서만 try 괄호 안에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을 하면 close는 내가 호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호출이 되고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반납하는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는 위와 같은 코드죠. 이 파일로부터 인풋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읽어드리고 또 이 파일에 대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해서 해당 파일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또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에 뭔가 읽어오거나
쓸 때는 자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많이 쓰게 되고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버퍼라는 기능을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10개의 글자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쓴다 라고 했을 때 아웃풋 스트림에 while문 돌면서 10번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개의 문자열 중에 한 5개를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곳에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럼 5개가 다 차면 그 5개의 글자를 한 번에 스트림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 쓸 거를 5개가 찼을 때마다 쓰게 되니까 2번만 쓰면 되는 거죠. 매번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에 쓰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찰 때까지는 배열이 버퍼에 저장을 해뒀다가 찼을 때마다 아웃풋 스트림이나 인풋 스트림에 출력을 하는 방식을 쓰면 메모리나 속도 면에서 훨씬 낫겠죠. 그런 작업을 하게 해주는 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아규먼트로 입력을 해주면 파일 인풋 스트림에 버퍼 기능이 추가된 스트림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n.read 해서 읽어오고 읽어온 것을 쓰는데 코드는 똑같지만 성능상 버퍼를 쓰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오는 코드는 똑같죠. 하지만 출력할 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고 프린트 스트림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할 때 그 println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println이나 아니면 printf처럼 출력하는데 어떤 포맷이나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어떤 스트림에 생성자의 다른 스트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스트림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에 출력하는 코드는 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바이트 스트림은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어떤 파일들을 읽어오거나 출력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글이나 어떤 유니코드로 된 문자를 출력할 때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글자가 깨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일일이 따로 해줘야 되니까 바이트 스트림보다는 다음 강의에 나오게 될 캐릭터 스트림스를 쓰는 게 낫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캐릭터 스트림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